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주 유명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태평양 전쟁의 원흉 중에 하나입니다. 진주만을 공습하는 데 선봉했었던 일본의 항공모함이죠. 미드웨이 때 이제 비참한 종말을 했는데 바로 진주만 기습의 선봉 일본의 아카기 항공모함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화 미드웨이에서 얻어 터지던 일본 항공모함 바로 이거 기억하십니까? 야, 흑역사니까 나 잊어주세요 하고 이제 흑흑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튼 뭐 미드웨이 해전의 대역전으로 인해서 미 해군이 일본을 이제 압도하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뭐 사실은 이 미드웨이도 미 해군이 열세의 전력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런 대단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어쨌든 진주만과 미드웨이에서 우리가 익히 봤던 그 항공모함 아카기입니다. 자, 일본은 미 해군력을 따라잡기 위해서 88 함대를 구성했어요. 지금도 일본은 88 함대, 그러니까 88이라는 말을 좋아하나 봅니다. 지금의 88 함대는 구축함 이 군함 8척에 대잠 헬기 8대 해서 그렇게 해서 88인데, 1907년에 승인한 이 88 함대 계획은 뭐냐면은 미국의 태평양 함대에 대적하기 위해서 신형 전함 8척과 신형 순양 전함 8척을 건조하고 구형 전함 8척 그리고 구형 순양 전함 8척을 예비로 편성하는 함대 현대화 계획입니다. 1907년에 내각에서 정식 승인을 받았으나 1921년 워싱턴 군축조약으로 폐기됐습니다. 워싱턴 군축조약 아시죠? 워싱턴에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런 이제 열강들이 모여서 해군력이 그때 이제 국력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이 해군력을 제한하는 그런 조약을 맺었는데 사실은 강제적인 조약이죠. 그래서 당시 이제 세계 최강의 국가였던 영국과 미국은 이 해군 군함 50만 톤까지 이제 쿼터를 주고, 일본은 그때 해군력에서 이제 3등 정도로 평가를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해군 배수량 톤수를 30만 톤으로 쿼터를 주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17만 5천 톤, 그리고 전함은 3만 5천 톤까지만 만들 수 있다. 3만 5천 톤. 그리고 함포는 구형 16인치까지만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제 쿼터를 딱딱 정해서 했던 게 워싱턴 조약인데, 이 워싱턴 조약에 이런 이 88 함대를 다 만들게 되면은 30만 톤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이 워싱턴 조약에 의해서 폐기되기 전에 그 88 함대로 인해서 만들던 군함이 있었어요. 바로 아마기급 순양 전함입니다. 이게 이제 1921년도인데 순양 전함 이거 다 만들면은 일단 그 30만 톤 넘어버리고, 그리고 분명히 전함은 3만 5천 톤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이 아마기는 4만 1천 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열단이 딱 와가지고 영국하고 미국에서 와가지고 야, 이렇게 큰데 너 이거 설마 전함이지? 뭐야 이거? 했더니 이제 딱 걸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큰일 난 거예요. 자, 이미 건조에 들어간 군함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저 이제 걸려가지고 이거 폐기해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들어간 돈이 있는데 이거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본영, 지금으로 치면 합참이죠. 대본영님이 일본 제국 해군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야, 니네 일 그따위로 할래? 미국 놈들한테 딱 걸렸잖아. 그래서 이제 이 해군이 지난번에 그 실사단 왔을 때 지원함이라고 둘러댔는데 걔들 예리하네요. 이렇게 됐어요. 지원함이라고 하면 함포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이거 뭐 어마어마한 함포 달려 있으니까 당연히 걸리죠. 야, 지금 장난하냐? 이미 예산 다 탔고 자재랑 건조 준비도 다 됐는데 아마기급 순양함 이거 어쩔 거냐고. 그래서 이제 해군이 그까짓 거 뭐 대충 개조해서 항공모함으로 쓰면 되는 걸 뭐 그리 흥분하시니까 이제 이렇게 됐어요. 항공모함, 야, 내가 전함 필요하댔지. 그까지 보조군함 필요하댔냐? 항모로 어떻게 전함을 이겨? 참 트렌드 모르시문이다. 일단 있어 보세요. 내가 기가 막힌 물건으로 하나 만들어 볼 테니까요. 이제 이렇게 됐어요. 당시에는 이제 항공모함이 전함을 못 이기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1920년대. 왜냐하면 이제 비행기의 능력이 그 정도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거함거포 시대. 그래서 큰 덩치에 아주 구경이 큰 이 강력한 함포, 이걸 가지고 이제 함대 결전을 하는 이런 사상이었으니까 전함이 대단히 중요했는데, 이때 이제 영국이 항공모함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도 이 워싱턴 군축조약 때문에 만들던 전함을 항모로
개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본 거죠. 우리도 저거 만들던 거 영국이 항모로 개조했으니까 우리도 항모로 개조하면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항공의 시대야. 이제 이런 생각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항공모함으로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마기급의 아카기로 다시 태어납니다. 1925년도인데요. 만재 배수량 34,464톤, 크기는 길이가 260m, 너비는 33m고 함재기는 최대 60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말 황당하게 생겼는데 여기 이제 한 층 있고 또 한 층 있고 이 위에 또 한 층 있어요. 갑판이 3층입니다. 그래서 이륙을 하는 거는 이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행기가 뜨는 건 1층 갑판, 2층 갑판에서 떠요. 그리고 착함은 이 3층 갑판에서 착함합니다. 그러니까 착함은 이제 하늘에서 보고 탁 내려와야 되니까 맨 위에 이 3층으로 착륙을 하고요. 이제 이륙할 때는 이 터널 같은 데서 확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륙하는 거예요. 지금 상상하면 참 희한한 일인데, 야, 여기는 막 터널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이런 데를 그냥 달려와서 이렇게 이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야, 이거 설계한 놈 누구야? 이제 이렇게 된 게 왜냐하면은 여기 2층에서 이제 이륙을 하고 1층에서도 이륙을 하게 됐는데, 영국의 항공모함은, 전함을 개조한 영국의 항공모함은 2개 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야, 영국이 2개 층으로 해가지고 1층에서 이륙하고 밑 위에 2층에서 착륙하고 이러던데 우리는 3개 층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륙을 더 많이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이륙 갑판을 2개로 만들자 해서 3개 층으로 만들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문제는 전함을 개조하다 보니까 여기에 함포가 있는 겁니다. 함포 보이시죠? 함포가 있으니까 그 함포 밑에 포탄 집어넣는 트랩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장치가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2층에서 이륙하는 이 폭이 함포 때문에, 삐져나온 함포 때문에 너무 좁은 겁니다. 그래서 날개에 부딪히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좁은 데를 정말 살짝만 틀어져도 날개가 부딪혀서 비행기가 파손되고 큰 사고가 발생하겠죠. 이런 데를 어떻게 이륙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 2층 갑판은 쓰지를 못하고 1층 갑판으로만 이륙하고 그리고 이제 3층 갑판으로 착륙하는데 이 1층 갑판도 겁이 나서 이걸 어떻게 이륙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제대로 된 항공모함으로 쓰기 위해서 1935년대 다시 개장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참 희한하게 생겼는데 그 1층과 2층 갑판을 아예 없애버리고 경납고를 대폭 키웠어요. 경납고를 크게 키우고 이제 엘리베이터 기능을 강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메인 갑판, 1층 갑판을 좀 더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이착함을 오직 이 메인 갑판에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35년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수량이 좀 더 커졌어요. 만재 배수량이 41,300톤, 크기, 길이와 폭은 똑같습니다. 함재기는 제로 전투기 21대, 그리고 99식 함상 폭격기 18대, 그리고 97식 함상 공격기, 이제 급강한 폭격기죠. 27대. 이렇게 해서 66대의 전투기를 그리고 비행기를 탑재하는 그런 항공모함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함으로 베이스로 만든 거다 보니까 이 장갑하고 이런 건 되게 두꺼워요. 그리고 이제 방어력은 좀 더 강하죠. 장갑이 두껍다 보니까 어떤 그 효율성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항공모함은 전투함이 직접 함포를 주고받는 전투함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장갑이 그렇게 두꺼울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덩치에 비해서 내부 공간 효율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 제국 함대는 무적 임원이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불과 몇 년 후에 이제 진주만 폭격을 하는데 그때 이 아카기는 정말 수병들의 극혐이었어요. 왜냐 여기 배치되면 죽는다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뇌부들은 이거 너무 좋아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 전함을 개조해서 만들다 보니까 장갑이 두꺼워서 이거 야 너무 안전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수병들은 이 연돌 배기구 때문에 극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전함을 베이스로 만들다 보니까 애초에 설계가 항공모함 설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엔진 배기구 이런 것 때문에 이 비행기 이착함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다 해서 이 엔진 배기구를 이런 식으로 낮춰버린 겁니다. 함 옆으로 낮춰버리니까 이게 이제 창문을 열어놓으면은 선실 창문을 열어놓으면 안으로 면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죠. 창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주택 아카기라는 별명입니다. 살인주택.
비행갑판 위에 연돌이 있으면 이착함 시에 항공기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선체 측면에 하방으로 설치된 이 연돌 때문에 생긴 부작용에 대해 승조원들이 붙인 별명입니다. 극심한 매연 때문에 창문과 통풍구를 모두 차단했고 폐쇄된 선실 안에서 온갖 역병이 돌아서 사망자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매연이 어마어마하게 옆으로 확 들어오니까 창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복도 이런 데로 막 돌아다니니까 이 복도에 있는 이 문도 꽉꽉 닫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밀폐를 시키지 않으면 이 뭐 매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하기가 주로 이제 적도 지역 이런 데서 주로 작전했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 그리고 벵골만 이런 데서 주로 작전을 했거든요.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에어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연돌 때문에 창문, 방문 꽉꽉 닫아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그 적도 지역에서. 그래서 여기에 배치되는 이 승조원들이 이 문제 때문에 역병이 돌고 그렇게 해서 사망자가 속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런데 이제 진주만 공습을 합니다. 진주만 공습이 선봉이고 태평양전쟁 초기에 맹활약을 했어요. 제1항공함대 기함으로 진주만 공습의 선봉에 섰습니다. 1941년 12월인데요. 그리고 이듬해 1942년 3월 그리고 42년 4월간에 벌어진 실론 해전. 실론이 이제 스리랑카 아닙니까? 그러니까 벵골만에서 영국 함대하고 영국의 동양 함대하고 함대전이 붙었어요. 왜냐? 이제 여기를 또 영국 함대를 제압을 해야 일본이 버마, 지금이 미얀마죠. 이런 데서 이제 영향권을 제대로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영국 함대하고 붙었는데 이때 영국 함대를 박살을 내는데 아주 큰 활약을 합니다. 이때 이제 이 실론 해전에서 영국의 동양 함대는 항공모함 한 척, 그리고 장갑 순양함 한 척, 이런 식으로 이제 순양전함이죠. 순양전함 한 척 등이 침몰하는 등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활약을 하다가 진주만 공습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항공모함들이 다 흩어져서 하나는 아카기 같은 경우는 벵골만으로 가고 다른 항공모함들은 인도네시아 부근 또 오스트레일리아 부근 또 과다카날 부근 이런 데서 이제 흩어져서 작전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미드웨이 쪽에 모여서 미국하고 함대 결전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이 붙었는데 미드웨이 해전 개전 초기에는 활약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개전 초기에 미드웨이에 있는 미 육군 항공대 그 지상에 있는 그거 완전 맹폭하고 활약을 했죠. 그러나 이제 이 아라시 이 빠가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아라시가 뭐냐면은 이 구축함 한 척이 좀 떨어져서 작전을 하다가 그 미국의 잠수함을 이제 추적하고 하는 임무를 하다가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면 적당한 속도로 자신들의 어떤 규칙에 맞춰서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 딴에는 빨리 이 함대로 복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냥 돌진을 해서 함대 쪽으로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서로 미국 함대는 일본 함대의 위치를 잘 몰랐고 일본 함대도 미국 함대의 위치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 또 일본의 항공모함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서 항공모함만 때리면 되니까 찾고 있는데 구축함 한 척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것이 하늘에서 보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가면 이 항적이라고 하죠. 웨이크. 이게 훨씬 더 길게 이 포물선이 쫙 나와서 길게 끌릴 거 아니겠습니까? 좀 천천히 가면 이 웨이크가 적은데 너무나 빨리 가니까 이게 막 하늘에서 보니까 하얗게 해서 이렇게 있는 항적이 보이는 겁니다. 뭐야? 해가지고 야, 쟤를 따라가면 항공모함이 있겠다 해서 하늘 위에서 천천히 따라갔더니 정말로 항공모함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폭격받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카기의 숨통을 끄는 미 급강화 폭격기의 에이스인데 리처드 홀시 대위 그리고 별명은 딕 베스트라는데 미드웨이 영화 많이 보셨죠? 저도 봤는데 마지막에 내려 꽂으면서 이제 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리처드 홀시 대위가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에 배속된 SDB 돈틀리스 급강화 폭격기 파일럿으로 당시 최고의 에이스 파일럿이었습니다. 대파된 아카기가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세기의 자기 편대를 이끌고 내습을 해서 한 발을 뇌격기 경납권의 유르구에 유폭을 시켰고 또 한 발은 조타기에 명중을 시켜서 결국 아카기를 제압했습니다. 미드웨이 영화 막판에 보면
이제 이 리처드 홀시 대위가 확 가다가 이제 그 항공모함 쪽으로 완전히 급강하해서 막 폭탄 떨어뜨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 딱 했는데 그 한 발은 빗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또 딱 해가지고 한 발을 떨어뜨렸는데 그게 희한하게도 엘리베이터 옆으로 확 파고 들어가가지고 유류고를 그냥 때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카기에 있는 전투기들의 이양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유류고를 때리니까 유폭이 막 꽝꽝꽝꽝꽝꽝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때렸는데 이거는 구방부에 있는 조타기, 그러니까 배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조타기, 자동차로 치면 핸들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조타기가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옴짝달싹 움직일 수 없게 된 상황으로 이 리처드 홀시 대위가 만들어 버린 겁니다. 끝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귀 불가 돼서 마지막에 결국 자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42년 6월 4일 이 아카기 항공모함은 스스로 침몰을 선택을 해서 미드웨이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런 여파로 인해서 이제 일본의 해군이 미국 해군에게 열세로 돌아섰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태평양의 제권을 잡게 됐고 우리는 그 이후에 광복을 하게 된 것이죠. 아무튼 진주만을 때린 선봉 그리고 영국의 동양 함대를 격파한 선봉 아카기 항공모함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